자, 글로벌 스톡 시간입니다. 직접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지금 내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올해를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 아몬드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봉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19년을 뒤돌아봤을 때 가장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네, 좀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사실 있었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은 좀 많이 올랐지만 네. 쉽지 않은 해였다라고 그렇죠. 좀 네.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일이 있었지만은 우선적으로 사실 봐야 될 부분,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금리는 역시 주식시장을 견인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저는 의미 있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사실 이유는 이제 올해는 가장 큰 메시지가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이 좀 구제를 받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좀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이제 페드의 역할이 사실 인플레이션 파이터의 역할에서 어떻게 보면 리세션 파이터로 좀 역할이 좀 확장이 되면서 소방수로서의 역할을 좀 확실히 좀 톡톡히 한 부분을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2018년도 사실 8월 달서부터 무역 분쟁이 좀 굉장히 심화가 되었고, 이제 그때서부터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이 좀 확대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변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장은 좀 괜찮았기 때문에 보시는 차트에서 왼쪽에 좀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작년 2018년도 8월 달부터 나타난 부분인데, 네네. 그때도 금리를 2번 정도 인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예, 2번 정도 인상을 하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좀 크게 많이 가지고 왔지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주식 시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다, 리세션이 온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확산이 되었고,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역전이 되기도 하고,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옐런 의장이 1월 달에 올해는 금리 인상 없다, 1월 16일, 15일 정도쯤에 얘기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그 이후 전후로 이제 주식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갔고, 이제 페드는 2, 3월 달 정도쯤에 스탠스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 금리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주식 시장이 다시 이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면서, 역시 이제 그 금리가 이제 떨어짐에 따라서 주식 시장은 올라간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7월, 9월, 10월 달에 이제 0.25%포인트씩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감에 따라서 그렇죠. 무역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을 지지하면서 시장이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남겨졌던 메시지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볼 때 기업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닝 그로스도 많이 보긴 하지만 그 전에 좀 봐야 될 부분이 역시 금리다. 네. 이제 금리를 먼저 좀 챙겨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올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금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저도 다시 한번 느꼈던 2019년 한 해였었는데, 네. 두 번째는 바로 무역 분쟁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 무역 분쟁을 우리가 메시지로 좀 삼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네. 뭐 약간 변칙적인 변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 무역 분쟁을 통해서는 우리가 2019년 어떤 좀 교훈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네, 사실 뭐 작년서부터 넘어왔던 그런 이슈기는 했는데요. 이제 무역 분쟁을 사실 개인이 대응하고 저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도 사실 대응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이 대응을 하는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실 찾아야 되는 부분이 이 무역 분쟁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지표. 네. 그러니까 어디서 무역 분쟁에 대한 시그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가장 많이 찾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위안화 환율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인해서 무역 분쟁에 대응하는 선행 지표는 위안화 환율이다라는 네.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작년서부터 이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차트를 좀 이렇게 좀 복기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이제 보시는 이제 차트인데요. 사실 2018년도 3월달에 이제 행정명령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서 네. 무역 분쟁이 시작이 됐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환율이 이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 7월 달에 이제 상호 간의 관세를 이제 부과함에 따라서 환율이 튀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절하되기 시작을 한 거죠. 위안화 가치가 위안화 약세로, 가치가 네. 약세로 이제 접어들기 시작을 한 부분인데, 이제 그게 저렇게 두 번째 나타난 좀 작년에 7월 달에 나타난 네네. 위안화의 절하되는 부분입니다. 7월 6일 날 나타나기 그 전서부터 사실 위안화는 절하되기 시작을 한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 이후로도 더 절하되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가져온 부분을 네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5월 달, 8월 달에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그 전에 이미 위안화 환율은 절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7위안을 뚫고 가는 모습도 사실 보실 수가 있죠. 무역 분쟁은 저렇게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그 전서부터 좀 많이 미쳐왔다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변동성만 사실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 작년 12월 달을 넘겨서 봤을 때에는 그때는 90일 정도 양 국가의 대표가 관세를 유예한 부분이 그랬죠. 있었습니다. 그때는 역시 절상기조로 사실 무역 환율이 나타났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 들어서는 9월 달서부터 이제 페이즈 1에 대한 이제 합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절상기조로 다시 또 접어든 부분으로 무역 협상이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사실 드리는 이유는 이제 1단계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네. 대선 전국에 접어들어서 2단계, 3단계까지 감에 있어서도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내년에 올해만큼 크게는 있지는 않을 수 있으나 네. 결국에는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투자자분들께서도 위안화 환율을 계속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증시에서는 금리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는 점, 그리고 무역 분쟁에 있어서는 어떤 위안화가 거의 인덱스처럼 작용을 했다는 점을 2019년 두 가지 메시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실 2019년 리츠가 굉장히 잘 갔었어요. 그 이유가 워낙 이제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네. 매달 월급 받을 수 있는 것 좀 찾고 싶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닐까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리츠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고 저도 리츠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사실 이제 배당에 대한 수요인데요. 그래서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츠 배당 추종자들의 쉼터가 되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2019년도에 리츠가 올랐던 폭을 생각을 하면 한 글로벌 리츠 기준으로 한 24% 정도 상승을 하는 아주 좋았던 해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만 사실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변동성이 본격적으로 커졌던 이제 작년 10월 달 정도서부터 글로벌 주식 지수와 이제 리츠를 같이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 네.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 두 지수의 차이가 약 15%까지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리츠가 더 좋았다는. 예, 맞습니다. 네. 저 보시는 차트에서는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이 리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저기 글로벌 주식 네네. 지수입니다. 15%까지 벌어진 부분이 있었고 올해 이제 11월 달은 이제 10%,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다시 좀 역전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네. 리츠가 굉장히 좋았던 해였죠. 이제 그 리츠가 좋았던 이유를 사실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는 R에 대한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저금리 쪽으로 좀 저금리 기조가 좀 사실 유지가 아래 공포가 있었지만 저금리가 유지가 그 페드가 저금리 기조로 돌아서면서 소비가 완만하게 상장되는 부분에서 리츠가 좀 수혜를 받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주식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가 되는 것에 따라서 대체 자산 쪽으로 투자자들의 수요가 좀 몰렸다라는 이제 그 두 번째 메시지. 이제 세 번째에 대한 이유는 이게 좀 사실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배당주 자체가 좀 소외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작년서부터 좀 메시지가 좀 있기는 했으나 좀 분명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들어온 이후로서부터 법인세를 사실 거의 한 15% 이상 인하를 시키면서 그렇죠. 기업들은 그 인하된 부분을 KPX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사주 매입에 좀 많이 신경을 썼고 설비 투자를 하지 네. 않고 주식을 사들였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주주로서 환원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자사주 또는 이제 배당인데 자사주 쪽에 더 무게를 많이 두는 거를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네네. 배당적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을 옮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식을 사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 예, 그거에 따라서 오히려 배당을 원하는 이제 순수 배당 추종자들은 리츠나 상장 인프라 같은 그런 이제 테마적인 섹터로 좀 많이 자금을 좀 옮겼다라는 이제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로 놓고 봤을 때에도 자사주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은 S&P 500 인덱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S&P 500의 자사주 인덱스입니다. 네. 자사주 기업들에 대한 인덱스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 부분이 이제 S&P 500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놓고 봤을 때에도 훨씬 자사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결국에 이제 배당은 이제 리츠나 성장 인프라 쪽으로 갈 그쪽으로?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0년에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메시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죠. 경기와 관련된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역시 경기가 반등을 할 때에는 가치주가 먼저 선행한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반등할 때는 가치주가 먼저 움직인다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그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그러면 경기가 반등하는 시기라고 보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가치주가 아웃퍼폼을 하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돌이켜 놓고 봤을 때에는 S&P 500이 19% 정도 올라갔을 때에 그 이상으로 올라갔던 것이 성장주, 퀄러티 그리고 주식시장이 좀 약간 불안정했으니까 변동성주가 많이 좀 저변동성주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가치주가 확실히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그랬네요. 있죠. 이제 그 부분이 내년에도 좀 많이 이뤄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그 매크로 지표가 사실 업앤다운이 굉장히 좀 심할 것이고, 그리고 그 폭 자체도 굉장히 짧을 거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등할 때는 가치주로서 초과 수익을 좀 내시는 부분을 투자자들께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그 금리는 내년에 동결한다고 했으니까 금리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로 무역 분쟁 끝난 거 아니니까 내년에는 위안화를 통해서 무역 분쟁의 어떤 인덱스를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는 국면에서는 가치주 쪽이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초과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다. 내년에 대한 전망을 이렇게 내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NH 아몬디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황호범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